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왜 갑자기 진지하게 목소리를 깔았을까요?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걸 감수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어머니, 예서는 멘탈이 약한 아이입니다. 해나를 집으로 들이시지요. 바로 스카이캐슬의 명대사들이죠.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스카이캐슬입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보고 있고요. 어쩌다가 한번 틀었는데 빠져들어서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상위 0.1%의 상류층들의 자식 교육에 아주 그냥 목을 매는 정말 암투와 시기, 그리고 무조건 서울대 의대만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입시 코디들에게 정말 수십억을 바치는 진짜 그런 이야기들인데 정말 전개가 되게 빠르고요. 여기에 한 명 한 명 연기하는 그 연기진들이 연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각자 너무 연기가 뚜렷하고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슨 말만 해도 유행어 같달까?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바로 제가 지금 코스프레한 김주영 선생님. 네, 입시 코디로 나오는 이 김주영 선생님의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죠. 어머니는 단지 예서의 건강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서는 멘탈이 약한 아이입니다, 어머니. 의심하고 또 의심해. 그 문제가 맞는지 한 번 더 의심하고 또 의심해. 넌 오로지 서울대 의대만을 생각해. 와, 진짜 카리스마가 빠져들고, 저도 계속 보면서, 와, 나도 만약에 이런 입시 코디가 있었다면 나도 서울대 갔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사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입시 코디 문제, 요즘에 지금 이걸 보고 드라마 보고 나서 이게 지금 JTBC에서 이 스카이캐슬이 시청률이 20%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거의 이 종편에서 요 정도면은요, 만약에 그냥 KBS나 MBC 이런 데서는 거의 50%, 40% 넘는 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기라는 거죠. 지금 화제의 드라마입니다. 그 부금, 시작 부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인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 스카이캐슬이 엄청 날리기 때문에 이 입시 코디가 진짜 존재하느냐, 그리고 지금도 쓸 수 있느냐, 사람들의 문의가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단 강남에서는 이런 입시 코디는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고요. 7, 8년 정도부터 전문적으로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에 있는 입시 컨설팅도 있고요. 저도 학원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음지에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입시 컨설팅을 하는 강남의 대치동이 대표적인 그런 또 입시의 전문, 입시의 그 중심인데, 그쪽에 실제로 이렇게 입시 코디네이터를 하는 그런 쪽에서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전화가 빗발치는 진짜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드라마에서는 사교육의 문제점을 꼬집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드라마를 보고 진짜 김주영 선생님 같은 입시 코디 있냐, 서울대에 우리 아이 서울대 보내야 되는데 소개 좀 해줘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실제로 이런 김주영 선생님 같은 입시 코디가 있다라는 건데, 과연 정말 이런 입시 코디는 어디까지 학생들에게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거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비용이죠. 돈을 정말 얼마 정도 받는 건지, 최대한 이쪽에서 몸담고 있었던 분들의 그런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드라마 때문에 이런 지금 입시 컨설팅 학원은 개이득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왜냐면 문의 전화가 지금 4-5배 정도 늘었고요.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지금 올해 입시 설명회를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300명은 거뜬히 채워진다라는 거죠. 역시 우리나라는 사교육 열풍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쪽에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제가 학원에서 이제 이 아프리카 TV라는 개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일했던 학원이 바로 토피아 학원이라고 외고 입시 학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순서가 뭐 이제 국제중을 보내기도 하지만 국제중, 아니면 국제중에 못 갔다면 외고나 과학고, 그 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요게 쫙 순서인데, 이제 제가 일했던 그 중계동 은행사거리 그쪽도 교육열이 엄청난데, 그 토피아 본원에서 제가 일을 했을 때 진짜 그 학원은 외고 입시 학원이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전교 1, 2등, 전교 10등밖에 나가는
나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고 진짜 전교에 내노라 할 애들이 와가지고 외고를 대비하는 학원이었는데 와 정말 아이들 막 영어 원서 읽고 진짜 학구열이 불타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 어머니가 정말 차로 태워다 주기도 하고 걔를 이렇게 캐리어 같은 거를 갖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가 관리한 경우도 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컨설팅을 할 때 조금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면 이러한 입시 컨설턴트한테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시 컨설턴트가 그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픽업도 해주면서 아이들 그런 건강, 멘탈 관리부터 심리적인 상담 여러 가지를 정말 담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이제 건강하게 밥 제대로 차려주고 건강만 신경 쓰면 되는 정말 그런 입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입시 컨설팅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김주영 선생님 그 드라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도대체 집 한 채 가격이 어디서 나가지고 입시 코디를 붙인 거야? 라고 이 정준호 씨가 염정아 씨한테 얘기를 하죠. 집 한 채 가격. 이게 뭐 강북에서는 5억에서 10억 정도의 집 한 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스카이캐슬에서의 배경은 강남이잖아요. 강남 중에서도 막 대치동 뭐 그런 식으로 막 나오기 때문에 아마 대략 20에서 25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힌트는 드라마에서 이분 있잖아요. 이 쌍둥이 아빠, 이 세리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세리 아빠도 이 김지원 선생님한테 코디를 맡기려다가 까였잖아요. 거기서 됐어. 내가 원래 반포동 아파트 팔 생각까지 했었는데 뭐 돈 굳었지 뭐 이랬는데 반포동 아파트 시세를 알아봤더니 정말 25억에서 30억. 그렇다면 이 김주영 쌤님이 받는 돈은 1년에 25억에서 30억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 예서한테 붙여주는 게 그 정도 정말 돈이 드는 이유가 뭐 픽업부터 다 해가지고 이 예서한테 전과목 선생님을 붙여주는데 그 전과목 선생님이 다 막 서울대 출신, 학원 출신, 실제 교사 출신이었던 정말 엄청나게 가외로 유명한 그런 1타 강사들이나 막 정말 그런 암암리에 가외했을 때 아이 무조건 100점 나오게 하는 그런 선생님들만 쫙쫙 붙이고 100점을 못 맞았을 경우 바꿔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외 강사들한테도 엄청나게 돈을 주기 때문에 정말 그 금액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1년에 25억 정도의 코디 비용을 내는 건 엄연히 당연히 불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임시 컨설팅 학원들이 많고요. 여러분 혹시 EBS 이만기 씨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되게 좋아했던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수능 준비할 때 EBS 언어 영역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했고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보면서 그분이 막 찍어준 거 제가 그때 수능 봤을 때 그분이 청산별곡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딱 수능 그 언어 영역 시험지 보자마자 딱 진짜 첫 페이지 딱 넘겨봤는데 진짜 청산별곡이 나와가지고 와 대박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지금 입시 컨설팅 UA 그런 회사를 차리셨어요. 그런 입시 컨설팅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실제로 이런 입시 코디는 당연히 존재하고요. 원래 이제 법적으로 입시 컨설팅 비용은 1분에 5,000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1분에 5,000원이면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제가 예전에 알바할 때 1시간에 5,000원 받았어요. 요즘에는 최저임금이 이제 8,000원 정도로 올랐지만 1분에 5,000원? 그래서 1시간에 30만 원을 넘기면 안 되는 게 법적인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 받는다는 거는 다 모두 음지에서 엄연히 불법이고 그렇게 음지로 입시 컨설팅을 하는 입시 코디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코디라는 명칭보다는 컨설턴트 혹은 뭐 멘토란 말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공신 강성태 님도 이런 입시 컨설팅 그 제의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만약에 내가 학부모면은 정말 강성태 님한테 코디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제의를 받았었다고 하시고요. 실제로는 그냥 입시 멘토 이런 명칭을 많이 쓰고 코디란 명칭은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코디는 저기 코웨이 정수기 코디 저희 우리 집에 오는 아주머니가 코디인데 어쨌든 그래서 멘토 컨설팅 이런 식으로 멘트를 쓴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그럼 입시 코디는 주로 어느 지역에 뭉쳐 있냐면 우리나라의 강남 대치동 쪽에 거의 뭉쳐 있다고 해요. 전체로 봤을 때 이 입시 코디 학원이
이런 입시 코디가 한 270개 정도의 학원이 있고요. 그 중에 150개 정도가 다 대치동에 있다고 합니다. 거의 강남 쪽에 있고 강북이나 서울, 강남 쪽 그런 엄청나게 이 교육열 높은 데 말고는 다른 서울이나 지방에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입시 코디가 어디까지 학생들한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코디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지 못해서 난리일까요? 보면은 와, 제가 이번에 알아보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 공부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 때는 내신 관리 어느 정도 하고 수능을 준비해서 수능을 그냥 오지게 잘 보면 대학에 잘 가는 그러한 순서였어요. 수능 세대예요, 저는. 그런데 요즘은 수시 세대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그 비율을 보시면 대입에서의 수시 비율 변화를 보면 2000년대,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 사람이잖아요. 이때는 거의 수시가 없었어요. 저희 반에서 2명이나 3명 정도가 수시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수시로 가고 나서도 애들이 좀 불안한 거야. 아, 수능 더 잘 봐서 좋은 데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시는 조금 안전빵으로 좀 간다. 뭐 이래가지고 저도 수시 면접을 보긴 봤지만 어쨌든 저도 수능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2000년대 중반부터 수시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더니 지금 2020년 앞으로 77%까지 많아진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수시로 대학을 간다고 하면 뭐를 보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수시 전형으로 본다고 하면 내신을 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내신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부분을 봅니다. 요즘 학생들 무조건 학생회장, 반장부 반장 꼭 하려고 하잖아요. 생활기록부에 있는 그런 스펙으로 대학을 가는 거죠. 생기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부가 너무 중요해서 출석, 결석 너무 중요하고 선생님 평가 너무 중요하고 거기 안에 있는 자기소개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그게 다 수시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관리가 시험 보는 성적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거 본다는 겁니다. 봉사활동,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수상을 하는 거, 상 받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의대를 진학하고 싶어. 그러면 의대와 관련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서 일을 한다던가, 뭐 하여튼 이런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교과과정이 있으면 교과과정 내신도 줘야 되지만 비교과과정이라고 해서 비교과과정도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혼자서 해결하는 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엄마가 집에서 무조건 공부해. 이거 시험 영어 성적 올려. 성적만 올리면 됐었는데 요즘에는 성적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동아리 활동, 그리고 수상 경력,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술, 기본적인 소논문, 글쓰기, 책 읽기, 아이들의 여러 가지 부분을 관리해줄 정말 입시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게 만든 지금의 이런 입시 상황이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사교육이 더욱더 내신을 더 잘 봐야 되고 사교육열이 더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생기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거, 막 진로 설계부터 해가지고 비교과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 근데 그런 부분이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와, 내가 만약에 엄마면 이거를 어떻게 다 해줘? 이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다 플랜을 짜? 그래서 입시 코디가 필요하구나. 나 지금 입시 코디 설명해서 온 것 같아. 그래서 강남에서 입시 코디가 날리고 그래서 김주영 쌤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봤는데 이 비교과 이 사교육의 특징은요,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딱 무슨 점수 뭐 이렇게 몇 퍼센트, 수능을 시험을 잘 보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수능 만점 받기, 뭐 이런 매뉴얼이란 게 좀 있었는데 비교과 사교육은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본인이 가려고 하는 과마다 다르고 딱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갈팡질팡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것도 너무 이렇게 수시로 많이 가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 왜냐면 수시로 가다 보면 등급을 맞아야 되는 건데 학교별로 등급을 맞기, 너무 또 공부 잘하는 학교에 가면 그 등급 맞기가 또 힘들고 너무 못하는 학교 가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고 막 되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내 대회도 수상해야 되고 아이들이 더욱더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그런 스펙을 쌓는 부분에서 경쟁하게 만든 게 아닌가. 물론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은 전혀 관심 없겠지만 어쨌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장난 아니게 경쟁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이 김주영 선생님이
예서에 그 학생회장 선거까지 관여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뭐지? 공기청정기 한 대씩 놔준다고 막 그게 나오잖아요? 돈으로 막 거의 하는데, 아, 우리 때는 햄버거만 돌리면 됐었는데 요즘엔 더 막 돈이 많이 드네요. 근데 여기 실제로 입시 코디가 아이들 학생회장 선거에도 관여를 하느냐, 그걸 알아봤는데, 진짜로 선거에 출마하고 그렇게 어떻게 전략을 짜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건, 이거 진짜 실제로 입시 코디가 판을 짜준다고 합니다. 놀랍죠? 와, 장난 아니다. 그렇게 한 지는 되게 오래됐대요. 실제 그 이만기 소장님이 그 인터뷰에서 봤었는데요. 아무튼 드라마에서의 70%가 현실이고, 실제로 이런 학생회장 선거에 개입한 거는 예전부터 오래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입학 사전 강제가 도입되고 나서 학생회장이 되게 좋은 스펙이래요. 그래서 서로 학생회장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저 때는 학생회장 하면은 여기저기 불려가고 일이 많아서 공부 못한다, 공부할 시간 뺏긴다 해서 오히려 학생회장을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오히려 그게 스펙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한다는 거. 그래서 심지어 선거 캠페인, 슬로건은 어떻게, 막 그런 식으로 피켓은 뭐로 할지 다 컨설팅해서 정해준다고 합니다. 완전 그러면 이거는 선거운동하는 본부가 돼버리는 거죠. 아주 다양하게 도와준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입시 컨설팅과 관련해서 인터뷰한 거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짠! 자, 드라마에서 묘사된 모습이 어떻게 닮았는지, 실제 사건과 정말 그 이야기를 그 드라마 제작진이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정말 입시 코디와 전반적인 게 너무 비슷해서 되게 놀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 진학을 하는 학생이면 병원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생물 해부 동아리 같은 거 한다던가 그런 라인을 다 입시 컨설팅 하는 그런 입시 코디가 그런 걸 짜주고요. 보고서도 다 써주고 기본적인 소논문도 써주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수시를 이렇게 대비를 할 때 이제 입학 그런 면담을 하거나 할 때 직접 이렇게 바로 자기소개서를 쓰게 한대요. 그거를 달달달달 외워놔. 토시 하나까지 다 선생님이 써줘가지고 외워놔서 어디서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합법적인 컨설팅은 1년에 4회 정도 컨설팅을 해준대요. 이렇게 어떻게 이제 내신 준비를 하고 수시 준비를 할 건지. 하지만 스카이캐슬에서 나오는 그런 불법적인 컨설팅은 몰래 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입소문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예서 엄마가 가는 바로 입시 코디 설명회. 무슨 은행에서 VVIP한테만 이렇게 딱 초대장을 줘가지고 코디를 입찰하는 그러한 입시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입시 설명회가 있어요. 왜냐면 무슨 외고라던가 그런 무슨 사립학교 그리고 대학 입시 설명회는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이렇게 몰래 하는 이런 입시 설명회는 도대체 무슨 성격인가 그랬는데, 이런 입시 설명회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은행이나 아니면은 증권사 아니면 수입차 딜러들이 자신들의 VVIP 그런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정말 이런 초대장을 주고요. 초대장이 있어야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일부에서는 자기의 상품을 좀 이번에 무슨 증권 상품, 은행 상품 이런 걸 소개를 한 다음에 2부에서는 정말 유명한 이런 이만기 소장님이나 아니면 강성태님 이런 분들이 진짜 여기에서 이렇게 섭외 받아가지고 실제로 강의를 하고요. 실제로 요런 데서 1년에 몇 번이든 여기 불려가가지고 그런 데서 강의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임시 컨설팅 강의만 하고 정말 이렇게 코디한테 직접 입찰하는 일은 드물다는 거죠. 하지만 입시 코디를 그런 업체를 소개해주는 역할은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 하나하나당 이렇게 경매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비슷한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만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딱 VVIP 초대장으로 가는 입시 설명회가 존재한다라는 거. 와, 대단하다. 정말 서울대에 의대 가기 힘들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입시 코디 보면서 와, 나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런 입시 코디를 한번 해볼까? 되게 좀 카리스마 쩔고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와, 내가 만약에 가르치는 이렇게 학생이
이건 입시 코디잖아요. 내가 수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걔 스케줄을 짜주는 거고 관리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해줘서 얘가 정말 서울대에 가면 얼마나 뿌듯할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실제로는 8주간 컨설턴트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컨설트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유명한 1타 학원 강사거나 아니면 그 학교 교사인데 진학 상담을 했던 교사들, 약간 실제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인기 많은 사람, 입학사정관. 특히 연고대,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 그러면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니까. 왜냐면 그 입학사정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많이 보고 생기부에서 뭐가 중요한지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돼지엄마라고 합니다. 꿀꿀? 돼지엄마는 뭐지? 그냥 아줌마인데 뚱뚱한 게 돼지엄마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돼지엄마는요. 왜 돼지엄마냐면 서울 강남 일대에서 되게 유명한 학원생들의 대표 엄마래요. 그러니까 그 엄마, 누구 엄마, 뭐 예서 엄마 같은 거죠. 염정아처럼. 이 예서 엄마 이러면 그 엄마, 전교 1등 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 엄마의 파워가 되게 세가지고 이 엄마가 다른 엄마들도 되게 많이 알고 엄청난 치맛바람을 이제 날리는 엄마인데 팀을 짜서 입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이 엄마들이 가회 팀을 짜는 거죠. 정말 그런 쪽집게 가회를 하는 그런 팀을 짜서 하기도 이 엄마가 움직이면 엄마 돼지가 새끼 돼지들을 싹 몰고 가는 것처럼 이 엄마가 움직이면 다른 엄마들도 싹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 엄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남에서 정말 유명한 돼지 엄마는 코디로 발전해가지고 계속 코디를 하기도 하고 입시 컨설팅 학원을 차리는 엄마도 있대요. 와, 대단하다. 왜냐면 나 같아도 예를 들어 자기 자식을 서울대를 보낸 엄마야. 그러면 와, 너무 부럽고 신적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애는 그냥 이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보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면은 완전 믿음이 가는 거야. 왜냐면 그 아들이 서울대를 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을 이제 어디에 보낸 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돼지 엄마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입시 코디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서 엄마 같은 사람들이 자기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드라마에서 이 선생님이 우리가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우리 선택을 해야 돼. 다 감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키는 거 다 감수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도도하고 이 선생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까이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를, 학생을 고르기도 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봤는데 실제로 유명한 코디일수록 가려받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신의 명성에 흠이 가기 때문에 이 선생님한테 무조건 교육받으면 서울대 적어도 스카이, 연대 고대는 100% 간다라는 그런 뭐랄까 이 선생님의 스펙이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성적이 안 되거나 아이의 의지가 너무 없으면 그냥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애여야지만 이 입시 정말 유명한 김주영 쌤 같은 입시 코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실제로 되게 유명한 학원,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일했던 외고 입시 토피 학원도 학생을 시험 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이런 내신 학원, 그리고 이런 수능 대비 학원이 이게 이렇게 가려서 학생들 시험 보고 가려서 등급 레벨 테스트 해가지고 받는 학원도 꽤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진짜 교육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입시 코디 설명이. 그래서 요거 보면서 이 스카이캐즈 보면서 차 교수님이 말하는 이 피라미드, 맨날 자기 아들들한테 피라미드를 보여주면서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바닥에 있으면 돼요. 아빠는 이 아래부터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서울대, 의대, 아니면 법학과, 아무튼 특정 대학 어느 과에 가서 어떤 사람이 돼야지만 이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결국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냥 무조건 100% 행복한 건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드라마였습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 속 실제 입시 코디는 존재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존재한다. 하지만 돈을 25억까지 받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법적으로 워낙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에 서울대 총장 딸이 이런 불법 고액가해를 한 게 예전에 신문에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옛날이에요. 근데 되게 옛날이었는데 월 2천만 원짜리 가해를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2000년대 초반인가 되게 옛날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으로 치면은 훨씬 더 큰 금액이라고 해요.
아니 근데 월 2천만 원도 엄청난 가외 가격이죠. 월 2천인데 그러면 일단 1년에 1억이 넘는다는 소리고, 그게 근데 10년이 넘었던 신문 기사니까 요즘 시세로 한다면 1년에 20억 받을 수도 있겠구나.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에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제가 실제로 그런 제가 했던 데는 가외 알바를 했을 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 학생은 걔네 집은 그렇게 또 잘 산 집도 아니라고 해요.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는 보면 롯데캐슬에서 살고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중학생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가외인데도 전과목 가외 선생님이 다 있어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가외비가 30만 원 정도인데 걔네 집은 50만 원을 줬어요. 그 역사 가르쳤었는데, 근데 걔가 자는 방이 따로 있고 공부방이 따로 있어서 방 한쪽에 그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선생님이 서서 강의해요. 학원 강사처럼. 그렇게 하고 그 아이가 시험을 보는 내신 전날, 시험 보는 전날은 무조건 선생님이 와가지고 쪽집게 마지막 총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가외하고 나와 있으면 다른 과목 다음날 시험 보는 뭐 과학 선생님이 미리 소파에 대기하고 있고, 아파트인데 복층이야. 2층이고 내가 거기서 이제 가외하면서 와, 아파트에 화장실이 5개일 수도 있구나 하면서 깜짝깜짝 놀래고, 막 되게 넓어요. 아파트가 막 미로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려고 어머니 막 찾으면은 막 되게 막 멀리 계시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정말 걔는 예체능 가외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내신으로.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관리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장난 아니게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그런 사람들인데 20억을 가지고 서울대 의대 보낸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충분히 사교육에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스카이캐슬의 입시 코드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분들 유행어 하나씩 얘기하면서 끝내볼까요? 저는 여기서 염정아 씨가 연기의 새로운 변화를 겪었다고, 염정아 씨가 이렇게 연기를 잘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고, 유행어가 많이 탄생이 됐죠.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죠. 김주영 선생님한테 쌩님, 어머 쌩님, 잘 부탁드려요 쌩님, 스앵님. 그리고 염정아 씨의 그 카리스마, 갑자기 되게 도도하면서도 지적인 엄마로 나오다가 갑자기 정말 열받을 때는 아갈머리 확 찢어버린다 막 이러고. 아갈머리는 뭘까요? 아가리를 주로 입이라고 하는데 아갈머리는 뭘까? 아갈머리를 쫙 찢어, 아가리와 머리를 뽑아버린다는 소린가? 그래서 아무튼 엄청난 욕설을 또 하는 한 카리스마 하는 또 예서 엄마. 그리고 저는 이 배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염정아의 또 이제 동생, 친구로, 거의 친한 친구로 나오는 바로 이 진진이, 남편이 맨날 찐찐하는 이분, 오나라 씨, 이분 너무 귀여운데, 이분의 그 유행어는 어머마? 어머머? 내 말이 막 이 말만 하시는 되게 좀 사교성 있는 분으로 나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 차 교수님도 유명하죠. 유행어 우리 셀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우리 셀이는 내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똑똑하잖아. 우리 셀이. 하지만 또 셀리가 뒤통수를 때리죠, 이 집안에.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유행어 제조기는 바로 이분, 김주영 쌤이죠. 어머니, 전적으로 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예서는 멘탈이 약한 아이입니다, 어머니. 해나를 들이시죠. 막 이러면서 막 그 말투. 어머니는 무조건 예서의 건강만을 신경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나는 멘탈이 약한 아이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스카이캐슬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 끝나기 전에 빨리 준비해야 돼서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제가 뭐 입시 사정관도 아니고 제가 입시 코디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겪은 부분과 많은 분들 인터뷰를 찾아가면서 이번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스카이캐슬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 어떻게 결말이 날지, 우리 예서는 서울대 의대에 갈 수 있을지, 아무튼 해나의 죽음은 누구와 관련이 있을지, 자, 마지막까지 본방사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컨텐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